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혹시? 처음 들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아세요 혹시? 예,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올해로 2년째에 접어든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뿐만 아니라 응원하고 싶은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금으로 후원을 하는 건데요. 지난해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 고향사랑 기부금은 꿈을 키워가는 청소년, 돌봄이 필요한 노인, 그리고 삶을 개척하는 청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 기부제 때문에 그 시합 전에 대비하는 전지훈련이나 용품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큰 혜택을 받았고요. 어르신들 병원을 돕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이제 지역 아동센터의 음악 특화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있고요. 지역의 경제를 살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고향사랑 기부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전망해 봅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로 다가온 지금, 지역마다 노령 인구에 대한 돌봄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반호령 어르신 댁 맞죠? 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올해 여든인 반호룡 씨. 아내와 단둘이 사는 반호룡 씨는 3년 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디가 좀 걸어다니는데 불편하세요? 다리가 떨려. 떨려서. 그래서 안 걸어대 다리가. 누가 미를 빼는 게 잡아잡는 게뭐 니를 못해 안 걷도 못해. 힘이 없어. 젊은 시절 남부럽지 않은 장정의 몸으로 농사를 지으며 아내와 세 자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세월 탓일까요? 이제 혼자 힘으로는 한 발짝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보행 보조기를 잡고 천천히 마을을 둘러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집 밖을 나갈 엄두도 낼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아까까지 좀 걸으시다가. 다리가 떨어지면 가고 다리가 안 떨어지면 못 가고 그러나. 아내 역시 쇠약해진 탓에 남편을 부축하고 외출을 하기가 힘든 상황. 하지만 노부부가 꼭 나서야 할 곳이 있는데요. 바로 병원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병원 동행에서 왔습니다. 병원 진료가 있는 날이면 찾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문 제가 열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조심하세요. 네. 아니, 일단 앉아. 의자에 앉으세요, 의자에. 차분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군으로부터 비용을 받고 한 달에 2번 병원에 함께 가주는 병원 동행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담양군청 부인부지 공고를 보고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고 하길래 신청을 했어요. 아주 다행히 이 서비스의 사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병원 동행 매니저들은 병원까지 이동을 도와주고 진료 수속, 의사의 진료 내용을 전달하고 치료 과정이 끝나면 귀가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저희 하루에 3시간씩 유료로 일자리 창출식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정의 금액을 받으시고 예. 일자리 창출까지 하고 있는 이 사업. 담양군에서는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소멸위기 지자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 전부터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르신들 병원을 돕는 병원 동행 서비스와 이제 지역 아동센터의 음악 특화 사업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읍 상권을 살리는 담양 상인체 공동화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지역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개인 기부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이음이라는 정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의 농축협을 통해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비록 시행된 지가 2년밖에 안 됐지만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약 650억 원 정도의 금액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많은 금액이 모여졌고요. 그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지금 모금이 잘 이루어져 있고 연말에는 아마 작년을 상회하는 금액이 모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243개 자치단체의 총 모금액은 약 650억 2천만 원. 총 기부 건수는 약 52만 5천 건이었습니다. 기부자들은 태어난 지역뿐만 아니라 학업, 근무, 여행 등으로 인연을 맺은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로 이듬해 전부 돌려받고 3만 원어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광역지자체 중 100억 원을 넘겼고, 전라남도 담양군은 전국 기초단체 중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시행 전년도부터 전담 부서를 조직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답례품 발굴에 힘썼습니다. 또한 소주병 후면에 라벨을 부착한다든지 축구 선수 나상호 선수가 출연한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홍보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지자체마다 답례품을 선정하는데 기부자가 직접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담양군에서는 텃밭 분양권이나 천연 벌꿀, 한과 등 지역의 특색을 담은 답례품을 경쟁력으로 선택했고, 기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선물 세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강정류가 들어가 있고 약과가 들어가 있고 또 뭐 역강정이 들어가 있고 그래요. 파는 것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원짜리 정도 거의 되는데, 저희는 이제 기부제로 나가는 거니까 그분들을 위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3만 원 정도에 그렇게 이제 좀 싸게 해서 드리는 거죠. 답례품은 기부금의 30%를 포인트로 받아 이에 해당하는 품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총 답례품 포인트는 약 193억 원이 지급됐고, 기부자의 실제 답례품 구매액은 151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을 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 공장들 이런 것들이 대도시권에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중소도시에 이러한 기부가 좀 많이 전달되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 단위의 중소상인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판매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팔도 개척에 또 이렇게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모금된 기부금 약 650억 2천만 원은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 살림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고향사랑 기부제의 취지 중 하나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상당 부분 성과를 달성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더욱 적극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색 있는 기금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남 곡성의 경우에 10년 넘게 문을 닫았던 소아과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계기로 해서 다시 문을 열게 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기부금이 불러온 기적과 같은 기분 좋은 일은 또 일어났는데요. 충청남도 청양군은 인구가 3만이 안 되는 작은 지자체입니다.
작년 신생아가 67명에 그친 인구 감소 지역인데요. 어린아이와 학생이 매우 적은데 몇 해 전부터 한 학교에 전학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초등학교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남자만 있다가 작년에 이제 새로 여기서 고등학교, 중학교 여자팀을 창단하게 되면서 이제 다 같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중부 같은 경우는 올해 시합 5개 중에서 4개 우승했고요. 그리고 개인전, 고등학교부도 이번에 했던 정체전에서 동메달 2개 따고, 그러니까 소체에서도 남중 개인 단식 3등, 여중 준우승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탁구부가 집중적으로 육성되고 전국 대회에서 몇 차례 우승하면서 탁구 선수를 꿈꾸는 아이들이 전학을 온 겁니다. 전학 갈 때를 찾고 있다가 여기 시설도 좋고 다 잘 돼 있다 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가장 운동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로 오게 되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연계돼 있어서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 가까운 쪽으로 갈 수 있어서 여기로 왔어요. 전학생이 늘어나자 반가웠지만 탁구부 운영 비용이 늘어 부담이 커졌는데요. 이 문제를 바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대회에서 아이들이 성적이 우수하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많이 전학을 오고 있어서 기존의 아이들보다 또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부족한 훈련용품 또 대회 출전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지정기부로 모금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모금 5,338만 5천 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보조금으로 아이들 훈련용품하고 대회 출전비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정 기부란 기부자가 특정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기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청양군에 기부하는 기부자 중 이 학교 탁구부를 지정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선수가 거의 100에 가까이 늘으니까 그 예산 갖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운영은. 저희가 5천만 원 기부제 때문에 그 시합 전에 대비하는 전지훈련이나 용품비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큰 혜택을 받았고요. 그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메달 하나 땄던 거를 올해는 2개 할 수 있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어떻게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일본에서 처음 고향 납세제라는 제도로 시작이 됐는데, 그 제도를 우리가 참고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변형한 새로운 모델입니다. 일본은 사실상 거의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도 기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도도 무제한이고, 우리는 아무래도 시행 초반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규제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 사이에 과잉 경쟁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기부를 해야 되는 주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느끼게 되겠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조금 규제를 가하고 점점 풀어나가는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지면서 지방 재정에 문제가 깊어졌고,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중앙에서 지방에 권한도 넘겨주면서 한편으로는 건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고향 납세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것을 벤치마킹해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규제하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그런데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입장 차이도 있습니다. 기부의 본질은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 영역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다르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해요.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그럼 시민사회는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민간이 해야 되는 역할을 정부가 다 받아버린 거예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자랐던 지역을 생각했을 때 사실 소멸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 아픈 부분이 큽니다. 관에 기부하는 문화는 별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새롭게 도입한 제도이고 또 그 취지가 지역을 위한 제도이니만큼 이것이 정착할 때까지의 물리적인 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켜봐주는 미덕, 그 다음에 응원해주는 미덕, 이런 것들이 좀 함께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 차이 속에 사람들의 기부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영국의 대표적인 자선단체 연구기관인 영국 자선지원재단에서는 세계 기부지수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2022년에는 기부지수를 평가하기 위해서 세계 128개국 사람들에게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도운 적이 있는가? 자선단체에 기부한 적이 있는가? 자원봉사 참여한 적이 있는가? 금전적인 방법 외에도 다양한 기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기부지수 1위인 국가는 인도네시아였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88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돈으로 누군가에게 뭔가를 어디에 이렇게 주는 거, 기부하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거, 그다음에 뭐 동네 사람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무료로 이렇게 뭐 종교적으로 보시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된 것으로 얘기를 하면 낮을 수 있어요. 기부에 대한 개념 자체도 사실은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 문항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요. 기부의 개념이 달라 우리의 기부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따져보면 어떨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011년 36.4%에서 2021년 21.6%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기부 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부 후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부를 꺼려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부의 시초는 모금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63년 국제적십자위원회, 1864년 제네바 협약이 체결되면서 근대 인도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한반도에는 1905년 대한적십자사가 설립됐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상해 임시정부가 대한적십자회를 부활시켰고 해방 후 정부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을 제정합니다. 이 적십자 모금이 우리나라 모금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모습이 변화해온 기부. 다양한 기부 중 하나인 고향사랑 기부제는 기부를 받는 사람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닙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을 생산하고 있는 한 제화업체. 저희가 총 2023년 초반부터 해서 150켤레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운동화에서부터 골프화까지 다양한 신발을 제조하다 보니 여기 상품을 답례품으로 선택하는 기부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가 소상공인분들한테 좀 도움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직접 이렇게 참여해 보시니까 어떤 좀 도움 되시는지. 예, 저희는 지금 뭐 직접적인 판매도 있지만은 사상구청이나 뭐 이렇게 홍보 자료로 신문에 많이 실리고 해서 저희 업체가 또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입소문이 많이 퍼져서 좋은 쪽으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물로 들어오는 유입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구에서는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을 하면서 지역 경제와 주민의 상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상구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초에 그 사상 공업 지역이 조성이 됐는데 현재 한 8,100여 개 업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이런 기업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사상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런 사업들이 아마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기부하는 사람은 품질 좋은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좋고 답례품을 제공하는 업체 역시 이윤이 창출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부산 사상구는 다양한 답례품을 발굴하는 노력의 결과 부산광역 시내에서 기부 모금액 1위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답례품을 이야기할 때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기금 사업을 또 발굴을 합니다. 법에서 이 기금을 사용하는 용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에 쓸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구에 모금된 기부금 중 일부는 청년 예술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 무대에 오를 기회가 줄어든 청년 예술가들에게 공연 장소를 제공하고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연습하다가 이렇게 관객들과 소통하고 만나면 일단 저희 연주가로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 관객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관객들도 저의 에너지를 받아가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공연으로 청년 예술가들에게 많이 설 수 있는 무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청년 예술가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공연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2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이런 공연들이 저희들 생활 곳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좀 여유의 공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번 기회에 저도 이제 이런 기금제를 알게 됐는데 적극적으로 좀 관심도 좀 가져보고 싶고 그런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상부가 공단으로서 청년들의 삶의 터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구조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청년들의 도약을 위해서 청년들의 메카로 우리 사상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한 지금. 기부도 하고 답례품도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지방 재정 확충과 지역 소멸을 극복하며 밝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비록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어서 우리 고향이 어려운 꿈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 한 분 한 분이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면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고향이 앞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